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가을 시즌 필드 자주 나가셨나요? 필드에서 실전 골프를 치니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 사람이 홀 주변에 찹찹 갖다 붙이는 것을 보면 세컨샷, 즉 어프로치나 아이언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린 위에서 3펫을 하고 나면 스코어를 줄이려면 역시 퍼팅 연습을 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죠. 또 내 티샷은 오비가 났는데 옆 사람 드라이버는 빵빵 시원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드라이버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유튜브에 신박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떤 영상을 많이 시청했는지 알려주죠. 대부분 수직 낙하, 치고 돌기, 드라이버 비거리와 같은 영상을 많이 시청하셨더라고요. 즉 드라이버가 죽지 않고 멀리 나가길 원하는 거겠죠. 드라이버 하면 어떤 선수가 생각나나요? 네, 맞아요. 로리 맥길로이죠. 지난번에 로리 맥길로이 코치인 피터 코엔의 아이언 팁을 알려드리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탑 드라이버 실력을 가진 로리 맥길로이를 키워낸 피터 코엔의 드라이버 팁을 알려드릴게요. 피터 코엔이 알려주는 수직 낙하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순식간에 비거리가 높아지는 시그니처 훈련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로리의 명품 드라이버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드라이버는 비거리가 중요할까요? 정확도가 중요할까요? 다들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시죠? 정확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도 오비 나면 두 타나 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피터 코엔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무엇일까요? 드라이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오른팔을 확실히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임팩트 때 오른팔 팔꿈치 안쪽이 밖을 봐야 하는 거예요. 즉 팔꿈치가 몸 앞에 붙어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몸에서 떨어지고 팔꿈치가 몸 바깥쪽을 보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다시 당기게 되고 이러면 슬라이스가 나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네, 팔은 회전 운동이 아니라 수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팔꿈치 안쪽이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여기서 몸통에 회전이 추가되면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중 진자 운동입니다. 만약 클럽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클럽이 몸 밖으로 완전 벗어나는 아웃 포지션이 됩니다. 분명히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수직 낙하예요. 자, 그럼 이 수직 낙하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피터 코엔이 알려준 두 가지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X, 즉 도끼 드릴이고 두 번째는 스틱 드릴이에요. 도끼 드릴은 간단합니다. 다들 짐작하시죠? 네, 클럽을 잡고 위아래로 도끼를 찍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훈련은 쉬워 보이죠? 하지만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클럽의 움직임입니다. 클럽이 위아래 수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살짝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되며 움직여야 하죠. 이건 오른 어깨로 클럽을 가져갔다가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클럽 페이스입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끼 드릴에서 헤드가 지면에 내려왔을 때 헤드 토우가 9시를 보고 있죠. 오른팔이 벌어지고 팔꿈치가 떨어지면 말이에요. 그럼 헤드 토우가 몇 시 방향에 있어야 할까요? 네, 11시 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스퀘어로 공을 칠 수 있죠. 네, 이렇게 도끼 드릴을 통해 팔의 움직임을 알았습니다. 이걸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하는 거죠. 그럼 수직 낙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스윙은 팔의 움직임만 알아서 되나요? 스윙이 어떤 운동이라고 했죠? 네, 이중진자 운동이에요. 몸과 함께 움직이면서 스윙 플레인을 바르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하죠. 그 훈련을 하는데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 스틱 드릴이에요. 영상에서 피터 코엔은 깃발을 들고 훈련합니다. 저희는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연습을 하면 돼요. 이렇게 긴 게 없다 하면 클럽과 얼라이먼트 스틱을 같이 잡고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어깨 넓이로 스틱을 잡은 다음에 백스윙을 해야 하죠. 이때 옆으로 회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위로 드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윙 플레인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하면 되죠. 자, 방법은 알았으니 이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려야겠죠. 이 훈련의 핵심은 스윙 플레인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백스윙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얼라이먼트 스틱 반대편 끝이 공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반대편 끝에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공보다 안쪽에 있어야 하죠. 공보다 위쪽에 있으면 상체가 들렸거나 오버스윙이 된 거예요. 또 다른 확인 방법은 다운스윙입니다. 다운스윙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상체가 들리며 얼라이먼트 반대쪽이 들리거나 상체가 엎어지며 스틱 반대쪽이 몸 뒤를 향하는 거죠. 그럼 스틱 반대쪽이 어떻게 있어야 스윙 플레인을 유지하는 걸까요? 바로 타겟 라인을 그대로 향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공 위를 지나며 말이죠. 이렇게 훈련을 하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팔이 접히는 느낌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피터 코엔도 보면 얼라이먼트가 수평이 되고 임팩트를 할 때 팔꿈치가 펴지는 반면에 오른손목은 펴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죠.
이렇게 스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이렇게 피터코인이 알려주는 수직 낙하와 스윙 플레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정확도를 높였으니 이제 어떤 것을 알아야죠? 네, 헤드 스피드를 높여서 비거리를 높여야겠죠? 우리가 절대 포기 못하는 쇼를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피터코인이 인정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주 시청자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무엇일까요? 피트 투게더 드릴이에요. 99%의 아마추어에게 도움이 된다고 피터코인이 말했어요. 피트 투게더 드릴이 비거리에만 좋을까요? 아니요, 정타율도 높여줍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트 투게더 드릴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에서 더 발전했어요. 그냥 두 발을 모아서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눠서 훈련을 해야죠.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두 발을 완전 모으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백스윙을 할 때 몸이 나선형으로 꼬아지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이전에 피터코인도 스윙은 좌우 회전 운동이 아니라 나선 운동이라고 했죠. 백스윙을 했을 때는 오른쪽 위,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쪽 아래로 움직이며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체크 포인트는 몸 전체가 하나의 축으로 회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발을 모으면 더 쉽게 되죠. 자, 발을 벌리고 스윙을 하면 어떻죠?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축이 무너지기도 쉽죠.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컨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4-5번 풀스윙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하죠. 피트 투게더 드릴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내 스탠스를 더 벌리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 클럽 헤드만큼 말이죠. 이때 공은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네, 왼발 뒤꿈치 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피트 투게더 드릴의 첫 번째 단계에서 드라이버 최저점은 두 발 가운데 있죠. 그리고 드라이버로 상향 타격을 해야 공이 더 멀리 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발을 벌렸죠. 그리고 공을 왼발 뒤꿈치 쪽에 뒀으니 드라이버 최저점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네, 맞아요. 공 뒤쪽에 있어요. 이제 공을 상향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보다 훨씬 공이 멀리 나가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스탠스를 벌리면 될까요? 네, 그립 정도 혹은 양 겨드랑이 수준으로 스탠스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스윙을 하면 되죠. 이렇게 피트 투게더 드릴을 하면 비거리가 높아질까요? 네, 높아지죠. 왜 그럴까요? 스윙을 할 때 그냥 클럽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꼬아서 스윙을 하는 것, 또 상체를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상체가 좌우로 슬라이드 되지 않는 것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뿐이겠어요? 드라이버 최저점을 공 뒤에 두기 때문에 상향 타격까지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사실 완벽한 스윙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언니 박세리 프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를 하는 모두가 110%의 노력을 쏟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즐기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게 진짜 열심히의 의미이다 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골프를 못 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비거리가 잘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골프를 즐기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세리 언니의 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말고 연습하는 우리 크루가 되길 바랄게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피터코인의 드라이버 팁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훈련 방법이 있었죠? 네, 도끼 드릴, 스틱 드릴, 마지막으로는 피트 투게더 드릴이에요. 제가 한 영상에 너무 많은 훈련을 담았나요?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훈련들을 연습장에서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스윙크루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이 성장할 때마다 책임감이라는 무게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더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싱글은 더 이상 꿈의 목표가 아니죠. 현실입니다. 우리 스윙크루가 모두 싱글이 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공짜니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은 평범한 직장인, 일반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싱글 플레이어가 되기 정말 어렵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매일매일 시간 내서 골프 연습장 가기도 어렵고 또 필드는 조금 비싸나요?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더라도 아내 눈치를 엄청 봐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싱글 플레이어가 되려면 연습장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를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티샷 때 공이 죽으면 두 타는 버리고 멘탈도 바스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드라이버 스윙을 해야 오비도 안 나고 드라이버 헤드도 던져지며 비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알고 싶어서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고 티칭 프로님께 가서 레슨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쉽게 되던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설명왕인 제가
여러분들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년간의 고민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만 시청하면 드라이버 헤드를 던지는 메커니즘은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만 하면 드라이버 비거리도 올라가고 페어웨이 안착률도 높아지겠죠. 또 같이 골프 치는 팀에서 도시락 탈출은 덤이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등지고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골프는 몸이 회전되며 클럽 스피드를 높여서 스윙해야 하는데 무슨 등지고차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지고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영어권에서는 Back to the Target 스윙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등지고 쳐야 한다고 할까요? 등지고 치면 정밀도와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깅 들어보셨나요? 레깅은 클럽 헤드가 다운스윙 동안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딱밤을 때릴 때 가운데 손가락을 못 가게 막으면 더 강하게 치게 되죠. 이거예요. 헤드를 뒤에 두며 힘을 응축해 뒀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서 스윙을 하는 거죠. 등지고 스윙을 하면 더 많은 레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팩트 직전에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시켜주죠.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등지고 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깨와 골반의 분리, 그리고 스윙 낙하예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보통 골퍼가 스윙할 때 흔히 하는 몸통 회전입니다. 어떤 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스윙의 시작은 왼발로 땅을 밟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백스윙 때 오른발로 옮긴 무게중심을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왼발로 땅을 짚으며 충분히 옮겨줘야 하죠. 근데 이 영상에선 그냥 회전을 하니 오른발에 무게가 반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어깨와 골반이 같이 회전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회전할 때 배치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어깨와 골반이 같이 회전하니까 왼어깨가 들리고 왼어깨가 들리니 상체와 배도 들려서 배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전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을 보면 다운스윙 시작 때 어깨와 골반이 같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먼저 회전하며 상체를 리드하죠.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한 내용이에요. 벤 호건도 5 레슨스에서 말한 내용이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골반을 먼저 움직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상체를 보면 어떻죠? 네, 어깨는 회전하지 않고, 즉 등이 타겟을 향한 채로 골반이 회전하며 다운스윙을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는 이걸 먼저 연습해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골반이 따로 회전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팔로 골프백이나 벽을 잡고 골반만 회전하는 거죠. 이게 되면 이제 영상처럼 백스윙 회전을 하고 팔로 벽을 밀며 골반 회전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되면 등지고치기 절반 성공한 거예요. 자, 하체와 상체의 움직임을 알았죠? 이제 두 번째인 수직 낙하를 알려드릴게요. 다운스윙 때 골반과 어깨가 분리되며 골반이 먼저 회전하죠? 그리고 어깨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즉 등지고 있을 때 팔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수직 낙하를 해야 하죠. 한때 PGA 랭킹 1위를 하기도 하고 2016년 하계올림픽 금메달을 딴 저스틴 로즈가 이걸 연습하는 기가 막힌 훈련 방법을 알려줬어요. 바로 펌핑 드릴이에요. 펌핑 드릴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셋업 자세를 하고 백스윙 탑에서 멈춥니다. 이때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양발에 5대5로 중심을 둬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발을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이걸 2번 반복합니다.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펌프 드릴인가 봐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오른팔입니다. 팔을 내릴 때 오른팔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아야 하죠. 두 번째는 엉덩이예요. 오른쪽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며 몸이 회전되면 안 되죠. 왼쪽 엉덩이는 뒤로 움직이는데 오른쪽 엉덩이는 유지한 채로 팔만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팔에 힘을 빼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팔이 삶은 스파게티면처럼 흐느적거릴 정도로 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스윙하는 동안에는 팔이 채찍처럼 움직여야 하죠. 그러려면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며 2번 펌프칠을 하고 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 펌핑 드릴을 하면 다운스윙 때 손목이 먼저 풀려버리는 캐스팅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임팩트까지 오른손목이 꺾인 채로 유지해야 릴리즈도 되면서 임팩트 때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죠. 오른손목을 유지하는 건 순식간에 가능하다고 했죠. 바로 휴버 임팩트로 말이에요.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달아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세요. 또 하나만 더 광고해도 될까요? 이번에 휴버 밸런스 윕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 골프 스윙 트레이너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샤프트가 휘어지고 헤드가 무거워요. 그래서 헤드 던지는 느낌을 바로 할 수 있는 스윙 연습 도구죠.
디자인에 민감한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도록 화이트로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세요. 참고로 120cm는 드라이버와 비슷한 길이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하고 100cm는 좁은 공간에서 연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거예요.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구매해보세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등지고 치는 방법을 모두 알았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골반과 어깨의 분리, 그리고 팔은 수직 낙하하는 거죠. 그 연습 방법도 전부 아셨죠? 이제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좋아하는 스포츠가 한 가지 있으면 더 풍성한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을 잘하기까지 하면 흥미는 더 생기겠죠. 골프는 에이지 슈터라는 말도 있죠. 자기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걸 말해요. 이 목표가 정말 아름다운 목표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운동은 나이가 들면 건강해지려고만 운동하지 목표가 없어요. 근데 골프는 평생 할 수 있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목표가 늘 존재하는 그런 스포츠인 거죠.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싱글을 치기 어려운 우리 같은 보통 회사원, 일반인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팁들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낮은 스코어를 내는 사람이죠. 낮은 스코어를 내려면 숏게임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왜 다들 비거리를 높이고 싶어 할까요? 카카오 골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57개의 골프장의 파4 홀의 평균 거리는 330m예요. 화이트티 기준으로 말이죠. 티샷으로 230m를 보내면 단 100m만 남기 때문에 파온이나 홀에 가까이 붙이기 훨씬 쉬워져요. 이것뿐이겠어요. 꿈에 그리는 파5 투온도 결국 비거리가 나와야 실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리가 잘 나오면 더 쉽게 골프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실험 결과로도 증명됐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의 헤드스피드가 높았다고 말이에요. 물론 비거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목도 빳빳하게 세울 수 있는 건 덤이고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비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m는 키 작고 힘없고 정말 여리여리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 자세히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해만 하더라도 볼 스피드 60m/s는 무조건 넘기고 연습과 함께하면 70m/s도 넘길 수 있어요. 그럼 드라이버 비거리 250m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스윙에는 3가지 지렛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쇄골 부분, 두 번째는 팔이에요. 어깨부터 손목까지죠. 마지막은 손목부터 클럽 헤드까지예요. 그리고 릴리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렛대를 사용해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는 세 번째 지렛대만 잘 사용해도 볼 스피드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 때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되고 손목이 풀리며 릴리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오른 손목이 임팩트 전까지 풀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다운스윙 때 오른팔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말이 복잡하지 물수제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오른 손목이 풀리지 않는 것은 휴보 임팩트를 사용하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자주 말하면 광고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두 번째, 오른 팔꿈치가 몸 앞에 붙는 연습은 크로스 핸드 드릴을 하면 됩니다. 로리 맥길로이 코치로 유명한 피터 코인이 알려준 팁이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 잡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팔꿈치가 몸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립만 바꿨는데 스윙 자체가 오른팔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그립을 잡고 오른팔 포지션을 느낀 다음 정자세를 잡고 스윙하면 돼요. 네, 이렇게 오른 손목이 풀리지 않고 오른팔 팔꿈치가 몸에 붙어있는 법을 배웠으니 릴리즈를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그립이에요. 릴리즈를 하는데 무슨 그립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골프에선 그립이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다들 아실 테니 더 강조하진 않을게요. 그립을 왼손 3손가락, 중지, 약지, 새끼와 손바닥 왼쪽 아래 두툼한 부분으로 잡아야 하죠. 왜 그럴까요? 손목을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잡아야 검지와 두툼한 부분에 클럽이 껴지면서 그립을 너무 세게 쥐지 않게 되죠. 손 아귀 힘이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손목을 움직이기 편해요. 바로 이걸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립은 견고하되 손목은 부드러운 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립을 연습했으니 스윙을 해봐야겠죠. 릴리즈는 짧은 채로 연습하는 게 편해요.
9번 아이언이나 피칭 웨지를 잡고 연습하세요. 풀 스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스윙은 9시에서 5시까지만 할 거예요. 클럽을 컨트롤하고 부드러움을 연습하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주며 클럽을 강하게 내리치지 않는 거예요. 강하게 내리치면 우리가 만든 꼬임, 즉 탄성을 모두 버리게 되죠. 두 번째 포인트는 피니쉬예요. 앞쪽에 있는 다리, 즉 왼발이겠죠. 왼발을 지나자마자 팔을 바로 멈추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가 골프 클럽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껴야 하죠. 급격하게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멈추려면 왼팔이 어느 정도 지지해줘야 해요. 그리고 임팩트 때 왼팔과 오른팔이 교차되면서 확실히 릴리즈가 되어야 하죠. 왜 이런 연습을 하는 걸까요? 다들 이 영상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밴더가 클럽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죠. 스윙을 강하게 회전하는 것보다 임팩트 때 멈춰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 극대화되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릴리즈를 하면 말이죠. 만약 릴리즈를 하며 클럽 헤드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느낌을 모르겠다면 피트 투게더 드릴을 해보세요. 하체 움직임은 없이 팔로만 스윙을 하는 거라서 팔과 손목의 감각을 훨씬 쉽게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왼 손목이에요. 릴리즈를 할 때 왼 손목이 바깥쪽으로 굽혀지면 스윙을 하면 안 돼요. 왼 손목이 내전을 해야 하죠. 오히려 안쪽으로 구부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임팩트 전에 왼 손등이 아래를 보고 있죠. 임팩트 직후에도 손등이 약간 안쪽을 보고 있어요. 이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좀 하면 아이언은 디로프도 되면서 비거리도 수직 상승하죠. 자, 아이언으로 릴리즈를 연습했으니 이제 드라이버에 적용해야겠죠? 드라이버 적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드라이버는 어드레스 때 공을 어디에 두죠? 네, 왼발 뒤꿈치 쪽에 둬요. 하지만 우리는 공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릴리즈를 하면 됩니다. 즉, 공이 임팩트 때가 아닌 그 전에 릴리즈를 하며 속도를 최대화하고 공을 어퍼블로우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 극대화되겠죠? 네, 이렇게 릴리즈를 알았습니다. 근데 초보자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는 공을 상향 타격합니다. 상향 타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면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고 왼 어깨가 들리며 스윙이 이뤄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럼 어떻게 스윙을 해야 할까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왼발에 체중이 실리고 오른 어깨가 내려가며 임팩트를 하는 스윙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체중 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중 이동이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연구는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체중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체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건 위에 링크 남겨둘 테니 다시 보시면 연습해보세요. 4단계에 걸쳐서 연습하는 방법이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비거리를 높이는 체중 이동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스윙 때 왼발 뒤꿈치를 살짝 떼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체의 가동 범위가 커져서 어깨턴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전에 알려준 3가지 지렛대 중 첫 번째, 쇄골 부분을 극대화하며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왼발 뒤꿈치를 떼는 것뿐 아니라 오른발 무릎을 살짝 펴서 골반 회전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게 팁이에요. 두 번째는 다운스윙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다운스윙 때 발이 어떻게 움직이면 미끄러지죠? 네, 오른발은 뒤로, 왼발은 앞으로 움직이면 미끄러지죠. 이게 진짜 팁이에요. 이렇게 발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이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로리 맥킬로이도 드라이버 스윙할 때 오른발이 뒤로 밀리며 스윙하죠. 이게 지면 발력을 이용한 스윙이에요. 비거리 극대화의 숨은 비결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거리를 높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스윙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놓고 비거리를 늘려야 하죠. 결국 오비나 해저드에 빠지지 않아야 깨백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단번에 올릴 수 있는 꿀팁들을 알아갔습니다. 사실 골프에는 숨은 비법이라든지 금지된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없어요. 하루하루 골프를 즐기며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나는 스포츠죠. 대신 훈련 방향성은 언제나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훈련 방향은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대로만 하면 어느새 주변의 골프 실력자라고 소문이 날 거예요. 골프는 하루에 땀 죽어라 흘려가며 3-4시간 훈련하는 게 중요한 운동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단 30분이라도 연습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스포츠죠. 하루에 날 잡아서 운동하지 마시고 꼭 단 하루라도 나가서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다 끝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즐거운 골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필드에서 80타, 아니 언더파를 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하면 놓치는 일 없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현대 스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타이거 우즈일까요? 아니요, 벤 호건입니다. 벤 호건은 자신의 책 5 레슨스를 통해 골프 스윙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골프 선수와 코치들에게 참고되고 있죠. 1957년에 출간된 책이 말이에요. 이 벤 호건이 매일 아침 했던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건 드릴이에요. 근데 이 수건 드릴을 아마추어가 잘못하면 스윙 자세가 완전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알려드리기 앞서 벤 호건은 이 훈련을 왜 했을까요? 바로 팔과 몸통을 연결시켜주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팔이나 몸통만 돌려서 스윙하는 것을 방지해주죠. 100의 힘으로 스윙을 하는데 공이 70 정도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윙하면 필드 후반전에 스코어도 말아먹고 부상 위험도 커지죠. 그럼 어떻게 100의 힘으로 스윙하는데 120은 힘들더라도 90이나 100의 힘으로 공이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디턴을 해야 합니다. 그 바디턴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벤 호건이 수건 드릴을 한 이유가 있겠죠? 네, 팔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팔과 몸통이 연결되며 바디턴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훈련을 하면 일관성과 스윙 파워가 높아지고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풀 스윙을 하지 않아도 250m로 보내는 그런 스윙을 갖게 될 거예요. 로리 맥길로이가 한 글러브 드릴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수건 드릴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도하기도 쉽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수건을 양팔 겨드랑이에 끼고 스윙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아마추어는 스윙 자세 망가지기 너무 쉬워요. 아마추어가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겨드랑이 앞쪽에 수건을 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하게 겨드랑이에 뭔가를 끼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끼우죠? 대부분 팔을 옆으로 붙여 차렷하는 자세로 끼웁니다. 근데 어디를 했을 때 팔이 옆에 딱 붙어 있나요? 아니에요. 몸 앞에서 갈비뼈 쪽으로 붙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워 드릴을 할 때도 겨드랑이 앞쪽에 수건을 끼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팔 안쪽이 앞을 보게 하고 수건을 끼워야 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팔꿈치 안쪽이 앞을 보게 한 다음 손목을 돌려서 그립을 잡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수건을 겨드랑이에 끼우면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팔꿈치가 몸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윙 자세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려드린 대로 겨드랑이 앞쪽에 수건을 끼움과 동시에 팔꿈치가 앞을 보면서, 즉 핏 뽑는 자세로 팔을 둔 채로 손목을 돌려서 클럽을 잡아야 하죠. 세 번째는 4분의 3 스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윙할 때 진짜 겨드랑이가 안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풀스윙을 하면 왼 겨드랑이는 떨어집니다. 팔로우스루 때 말이에요. 근데 수건 드릴을 한다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스윙을 하면 자세 완전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프 스윙이나 4분의 3 스윙만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자세를 알려드렸으니 키 포인트를 알려드려야겠죠.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럽이 몸 앞에 유지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스윙을 할 때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수건 드릴을 할 때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 답답한 느낌을 없애는 방법이 몸 앞에 클럽을 유지하는 거죠. 이건 타이거 우즈가 찰리 우즈에게도 강조한 내용이니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는 왼팔로 수건을 짜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겨드랑이 앞쪽에 수건을 끼는 느낌으로 끼라고 했죠? 왼팔로 다운스윙을 할 때 겨드랑이 앞쪽으로 수건을 짜는 느낌, 그 느낌이 들게 다운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인 궤도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거예요. 슬라이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맞아요. 클럽이 아웃인 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 궤도로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겨드랑이로 수건을 짜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면 클럽이 몸 안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 궤도로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리 맥길로이는 이 느낌을 장갑으로 훈련했어요. 사진을 보면 맥길로이는 왼쪽 겨드랑이 앞쪽에 골프 장갑을 껴두고 스윙을 하죠. 더 자세히 보면 겨드랑이에 끼는 느낌이 아니라 팔과 가슴에 장갑이 낀 느낌이에요. 세 번째는 오른팔의 느낌입니다. 왼팔은 겨드랑이 앞쪽으로 수건을 누르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죠. 오른팔은 수건을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스윙을 해야 오른 어깨가 덮어지며 오버더탑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약간 복잡한가요? 팔 하나씩 연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건을 접어서 왼팔에 먼저 끼우고 왼팔을 연습하는 거죠. 한 20번 정도 하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에만 수건을 끼우고 오른팔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양팔을 수건에 끼우고 4분의 3 스윙을 하면 되죠. 몸과 팔이 싱크로되는 한 가지 연습 방법만 알려주면 싱크로가 아니겠죠? 다른 연습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연습 방법은 로리 맥길로이가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바로 팔 사이에 도구를 끼워서 연습하는 거죠. 로리 맥길로이가 끼운 저 동그란 걸 사도 괜찮은데 돈 아끼셔서 골프장 가셔야죠. 그러니 굳이 연습 도구를 살 필요 없이 베개나 쿠팡에서 많이 오는 작은 박스를 끼우고 연습해도 됩니다. 유명 유튜버 에릭은 미국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버킷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우린 이게 없으니 작은 쿠션을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훈련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클럽이 늘 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팔이 몸 뒤로 가며 테이크어웨이를 뒤로 하는 것도 방지하고 또 팔로 쿠션을 압박해야 하니 치키닝도 자동으로 고쳐져요. 왜냐면 팔꿈치를 펴야 이 이두로 쿠션을 계속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몸이 회전해야 공을 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팔이 움직일 공간이 계속 만들어져서 막히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팔꿈치가 굳이 접힐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팔 가운데 쿠션을 끼우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 훈련도 큰 스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프 스윙 정도만 하면서 연습하면 되죠. 이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몸통으로 스윙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팔이나 손을 사용하는 느낌이 거의 들면 안 돼요. 이렇게 팔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연습한 다음 실제 스윙을 하면 됩니다. 근데 훈련 역할을 톡톡히 보기 위해선 스윙할 때 이두로 여전히 쿠션을 압박하는 그 느낌 그대로 스윙을 하면 돼요. 풀스윙을 하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프로와 같은 스윙을 갖게 될 거예요. 네, 이번 영상에서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핵심은 팔과 몸이 싱크로되는 것이고 연습 방법은 수건 드릴과 쿠션 드릴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잡다한 이야기 버려두고 핵심적인 내용과 실천 가능한 연습들만 알려드렸어요. 새인데도 이걸 보고도 연습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 꼭꼭 연습하셔서 우리 스윙크루는 팀에서 늘 이기는 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것 아니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우리 스윙크루가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홍인규TV에서 프로는 프로다 3 보시나요? 프로님들의 샷을 볼 때마다 다시금 제 스윙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프로님이 가장 쉽게 골프를 하는 것 같나요? 모든 프로님이 정말 대단하고 잘 치시죠? 근데 저는 특별히 허석호 프로님이 진짜 부드럽고 쉬운 골프를 하는 것 같아요. 온 그린 할 때마다 홀 옆에 갖다 붙이는 세컨샷은 정말 예술이죠. 참고로 허석호 프로님은 진짜 대단한 게 대회에서 알바트로스도 했어요. 파5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인원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허석호 프로님처럼 쉽게 골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내가 친 샷이 어디로 가고 그렇다면 이번 코스는 어떻게 공략해야 하지 하며 각을 잡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일관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골프의 전설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타이거 우즈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타이거 우즈보다 메이저 대회 우승을 더 많이 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잭 니클라우스예요. 정말 전설이죠. 잭 니클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선 머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머리가 고정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기본기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머리 고정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스윙을 할 때 어떻게 머리를 고정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핵심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를 사용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스윙할 때 머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킨 채로 스윙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전설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은 타이거 우즈 스윙을 바깥쪽에서 본 것이고 오른쪽은 타이거 우즈가 보는 시선을 표시한 거예요. 스윙을 하는 동안 타이거 우즈 시선이 어떻죠?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움직이죠. 레전드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스윙을 할 때 머리가 살짝 롤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머리가 같이 딸려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하지만 프로들은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살짝만 오른쪽으로 회전하죠. 대체 왜 그럴까요? 잭 니클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긴장감과 코일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코일링이란 이전에 피터 코인이 말한 몸에 꼬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윙의 힘과 토크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럼 머리를 오른쪽으로 얼마나 돌려야 할까요? 그 전의 핵심은 회전축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전축이 어디일까요? 척추일까요? 아니면 머리일까요? 아니에요. 등 뒤에요. 등 뒤에 전봇대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몸이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축을 고정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눈이 공을 보는 정도만 머리를 회전하는 거예요. 사실 머리를 돌려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대부분 너무 과하게 회전하죠. 실제 스윙할 때는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어야 합니다. 턱 부분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죠. 왼쪽 귀에서 물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정말 쉬운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윙을 하며 머리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연습장에 있는 카메라나 거울로 확인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머리를 들어야 하니까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그림자 드릴이에요. 스윙을 할 때 그림자로 머리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클럽을 잡고 실제로 치면서 연습을 하면 공 2개를 두세요. 하나는 치는 공, 하나는 머리에 둬서 머리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용이죠. 이 훈련은 클럽을 잡지 않고 연습해도 효과적이에요. 그림자의 머리 부분에만 공을 두고 스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움직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스윙할 때 머리가 롤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좌우로만 움직이나요?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위아래는 얼리 익스텐션과 치키닝의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윙할 때 헤드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머리를 고정해서 치려고 하면 스윙이 제대로 되던가요? 팔도 잘 안 움직이고 공도 이상하게 날아가죠. 너무 머리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머리를 내린 채로 스윙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척추각이에요. 스윙을 하는 동안 척추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죠.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확인해 볼까요? 보면 척추각이 유지된 채로 백스윙을 하죠. 백스윙 뿐이겠어요? 임팩트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졸람의 어드레스와 임팩트를 비교하면 머리가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프로 선수들은 헤드업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척추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드레스고 두 번째는 스윙할 때 상체 포지션이에요. 첫 번째 어드레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척추각을 숙인 채로 유지하려면 먼저 숙여져 있어야겠죠. 그 숙여진 척추각을 만드는 핵심 키가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때부터 상체가 들려있으면 배치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아예 만들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상체를 숙이면 될까요? 네, 발 앞꿈치 쪽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6대4 정도로 말이죠. 그래야 상체가 기울여지죠. 이제 두 번째 상체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스윙할 때 상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바로 상체 가슴이 바닥을 보고 있어야죠. 가슴에 클럽을 가져다 놓고 스윙을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임팩트 이후에 가슴이 바닥을 봐야 하죠. 위를 가리키면 안 돼요. 이렇게 임팩트 이후 상체가 바닥을 보고 있어야 한다고 의식하고 스윙을 하면 척추각을 유지한 채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각이 유지되면 헤드업만 방지될까요? 치키닝도 고칠 수 있어요. 척추각이 유지되면 임팩트 때 몸이 더 열려야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몸이 열리기 때문에 척추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몸이 열리면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오른팔이 쭉 펴져요. 치키닝을 고칠 수 있죠. 자,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꽤나 유용한 팁입니다. 여러분, 임팩트 이후에 날아가는 공 보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날아가는 공을 보려다 보면 상체가 들려서 헤드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날아가는 공을 옆으로 기울여서 보면 됩니다. 시선이 기울여지니 제대로 했는지도 바로 피드백이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는 공을 기울여서 보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상체 각도가 유지되죠. 머리를 기울이기 위해선 상체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치키닝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공을 머리만 회전해서 보면 불편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회전이 만들어지죠. 몸 회전이 되면 골반도 열리고 발이 지나갈 공간도 만들어져서 치키닝을 고칠 수 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PGA에서도 머리를 들며 스윙하는 선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두발과 아놀드 파머가 대표적이죠. 골프가 어려워졌을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건 박세리 감독님이 슬럼프를 빠져나온 비법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스윙할 때 머리 포지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백스윙 때는 롤링하고 헤드업을 방지하기 위해 척추각을 유지하는 것이죠. 척추각을 유지하는 핵심 팁은 어드레스와 상체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일관성 있는 스윙을 갖게 될 거예요. 차근차근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로 골프를 찾아보는 여러분은 그 열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윙크루가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거리는 나랑 비슷하고 어프로치도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늘 앞서 있는 사람이죠. 결국 스코어의 핵심은 퍼팅입니다.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퍼팅도 과연 멘탈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한 연구에서 8명의 프로골퍼와 8명의 아마추어 골퍼의 퍼팅 대결을 했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며 말이죠. 백스윙과 팔로스루 때 퍼터 헤드의 최대 속도, 이동거리, 진폭을 측정하고 심리적인 요인도 측정을 했습니다. 심박수 변동성, 불안지수와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과연 심리가 가장 큰 요소였을까요? 다들 예상했다시피 심리 변수에는 프로나 아마추어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퍼팅은 실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력이 높아지면 멘탈도 강해집니다. 아마추어가 가장 빠르게 스코어를 낮추는 퍼팅 꿀팁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퍼팅 그립과 자세 이외에도 여러분의 실력을 급성장시킬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퍼팅 때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손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퍼터 페이스가 열리거나 닫힐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공이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손목은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립만 제대로 잡아도 손목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립을 잡으면 될까요? 먼저 왼손을 알려드릴게요. 퍼터의 그립은 다른 클럽들과는 다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잘 사용해야 하죠. 왼손 생명선 있죠? 그 생명선이 퍼터를 세웠을 때 왼쪽 앞에 있는 모서리에 위치하도록 클럽을 잡아야 하죠. 이렇게 클럽을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또 손목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죠.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른손도 악수하듯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말이에요. 오른손 그립을 잡고 왼손 검지를 펴서 오른손 손가락 쪽에 갖다 대야 하죠. 그럼 오른손 손목이 덜 움직이게 됩니다. 퍼팅은 손목만 덜 사용하면 될까요? 손목뿐 아니라 어깨와 하체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죠. 그럼 퍼팅을 할 때 어디를 움직여서 스트로크를 해야 할까요? 바로 코어입니다. 어깨나 팔이 아닌 몸의 중앙 부분을 움직여 스트로크를 해야 하죠. 그래야 일관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터 헤드와 몸이 정확하게 같이 회전을 해야 하죠. 팔꿈치를 펴서 헤드가 멀리 가거나 손목이 구부러져서 헤드가 앞으로 가는 스트로크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퍼터 헤드와 몸까지의 거리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할 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몸과 헤드까지의 거리를 똑같이 가져가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퍼팅을 할 때 진자 운동을 한다고 상상하고 스트로크를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팔과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상체와 고개가 숙여져야 하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퍼터를 길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퍼팅 스트로크를 더 둥글게 만듭니다. 그러면 헤드가 열리거나 닫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흔들릴 여지도 많아져요. 퍼터를 잡고 팔꿈치가 갈비뼈 앞쪽에 위치하도록 팔꿈치를 당겨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와 고개를 완전히 숙여서 스트로크를 해야 하죠. 작은 꿀팁을 드릴게요. 공을 치고 나서 퍼터가 멈추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공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어서 임팩트 때 고개를 들어 공을 보면 자세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눈이 아닌 귀로 확인을 해야 하죠. 공이 홀에 들어갔는지 말이에요. 아니면 스트로크를 완료하고 공을 보면 됩니다. 네, 일관성을 만드는 손목, 어깨, 하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무엇을 해야 하죠? 스트로크죠. 스트로크도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퍼팅은 공을 올려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을 내려치면 공이 바닥에 튕겨져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퍼터로 공을 살짝 올려치게 되면 공에 탑스핀이 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올려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을 살짝 앞에 두는 거예요. 얼마나 앞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곳에 두라고 합니다. 아주 살짝이죠. 이렇게 공을 앞에 두면 퍼터가 살짝 올라갈 때 공을 치기 때문에 올려치게 됩니다. 이건 뭐 드라이버처럼 완전 상향 타격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퍼터가 최저점을 지나고 공을 친다, 이 정도 수준이죠. 두 번째는 퍼터 샤프트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아이언처럼 핸드 포워드를 하는 거죠. 물론 아이언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샤프트를 앞으로 기울이면 뭐가 좋을까요?
앞전에 퍼터는 진자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은 퍼터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백스트로크를 할 때는 낮게 유지하다가 공을 치고 나서 올리죠. 그래야 탑스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샤프트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이런 탑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팔로우 수를 높게 가져가고 어깨를 낮추며 백스트로크를 낮게 가져가지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퍼팅을 해도 헤드 중앙에 맞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헤드 중앙 부분에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퍼터 헤드에 스티커나 찰흙을 붙이면 돼요. 두 개를 붙여서 그 중앙부에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퍼팅을 하면 모든 기술은 익힌 거예요. 이제 이걸 결과로 보여줄 연습을 해야겠죠? 어떻게 퍼팅을 연습하면 될까요? 여러분, 결국 퍼팅은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하죠. 그리고 거리를 맞추는 능력은 어느 한순간에 생기지도 않아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만들어지죠. 퍼팅에서 10m가 넘는 거리는 홀에 넣는다는 것보단 가까이 붙이는 연습을 해야 하고 2m 이내 숏퍼팅 연습은 실제 홀에 넣는 것보단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핀을 꽂아서 핀에 붙이는 연습이죠. 사실 홀이 공보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중앙이 아닌 좌우로 살짝 미스가 나도 들어가죠. 하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하면 실전에서 연습만큼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연습은 더 혹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보다 더 작은 티를 꽂고 훈련을 하는 거죠. 타겟이 작아지면 필드에서 미스가 날 확률이 적어지니 말이에요. 두 번째, 10m가 넘는 롱퍼팅의 경우 게이트 드릴을 하면 좋습니다. 공이 가려는 방향 50cm 정도 앞에 티를 꼽아 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게이트를 통과한 뒤 일정 거리에서 멈추게 하는 연습이에요. 이 훈련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퍼터 페이스의 정확한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도 홀을 타겟으로 하기보단 공이 여기를 지나면 홀로 가겠지 생각하고 타겟을 공과 가까이 두어야 더 정확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거리를 연습했는데 필드에서 연습한 대로 거리가 제대로 나올까요? 아니요. 잔디 컨디션에 따라 3m 스트로크가 2m가 되기도 하고 4m가 되기도 하죠. 3m 스트로크를 일정하게 만들기만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드에서 3m 퍼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2m가 나가면 이제 2m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죠. 4m가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베 만드는 퍼팅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코어로 스트로크 하기, 공을 올려치기, 거리 감각 만들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연습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죠. 단순히 영상 시청만 하면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꼭 연습하세요. 퍼팅은 1cm가 아닌 1mm를 가지고 파와 버디가 갈리는 게임이에요.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래서 대강 오늘은 몇 분 했다는 생각으로 연습하기보단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싱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싱글을 위한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프 친지 1년만 돼도 스윙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10년 구력이면 어떨까요? 스윙 자세가 돌처럼 몸에 박히겠죠. 그래서 굳어진 거리를 높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비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구력이 오래될수록 갖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힘 빼기가 쉬워지는 거죠. 오죽했으면 골프를 시작해서 힘 빼는데 3년, 다시 힘주는데 3년이 걸린다고 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은 자신의 자세를 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스윙에서 자세를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바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홀의 시작인 티샷을 원하는 대로 멀리 칠 수 있다면 골프가 정말 쉬워지겠죠? 그래서 비거리 세계 1위가 PGA를 휩쓸고 있죠. 바로 로리 맥길로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비거리가 높아지는 3가지 팁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과 힘 빼기, 두 번째는 상향 타격, 세 번째는 지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폭죽이 터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핵심 팁, 첫 번째는 균형을 잡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미국의 MG 골퍼 중에 비거리를 기가 막히게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굿굿 채널의 티그인데요. 스윙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정말 파워풀하지 않나요? 300야드 이상 보내는 분이에요. 키가 크지 않은데도 말이죠. 티그가 비거리 높이는 핵심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스윙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건 피니시 때 증명되죠. 밸런스를 제대로 잡고 스윙하면 피니시가 완벽해요. 로리 맥길로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스윙할 때 균형이 흔들리면 피니시 때 앞이나 뒤로 기울어집니다. 공이 잘 날아가는지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피니시 자세만 봐도 스윙이 괜찮은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티그는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압력을 약하게 잡아 몸에 힘을 빼고 스윙 내내 그 그립을 유지하는 것 말이죠. 티그 스윙을 보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그건 슬로우 모션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더 멀리 치려고 할 때 긴장을 하고 더 세게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깨와 그립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쳐야 더 멀리 나가죠. 그리고 힘을 빼는 핵심이 바로 그립이에요. 그립을 약하게 쥐면 손목도 풀리고 어깨 긴장도 풀어지죠. 그래야 큰 근육의 회전력이 클럽에 잘 전달되고 임팩트 직전 릴리즈가 되면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도 비거리를 내려고 할 땐 그립에 힘을 빼면서 몸에 힘을 다 빼고 스윙을 하죠. 비거리를 높이려고 균형도 잘 잡고 그립에 힘도 뺐는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비거리 절대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리버스 피봇이에요. 리버스 피봇은 백스윙을 했을 때 상체가 기울어지며 왼발에 무게가 쏠리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크게 돌며 오른쪽 다리에 하중을 잔뜩 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 때 오른발 바깥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쏠리면 균형이 무너질 뿐 아니라 스윙 효율과 일관성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비거리 손실이 엄청나죠. 이 두 가지를 방지하고 균형도 잡는 작지만 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 어드레스 때 오른쪽 왼쪽 둘 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하면 하체가 탄탄하게 잡혀요. 균형도 발 안쪽에 놓이기 때문에 스웨이가 발생하지도 않죠. 이렇게 티그의 핵심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상향 타격 3가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비거리는 낮은 스핀과 높은 탄도로 만들어집니다. 타이거 우즈의 전성기 시절 드라이버 스핀량을 보면 2200rpm이에요. PGA 평균 RPM은 3100이었죠. 또 런치 앵글을 보면 타이거 우즈는 10에서 12도인 반면 투어 프로 평균은 8에서 10도였습니다. 그러면 헤드 스피드는 얼마나 차이 났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PGA 평균 대비 20마일이나 더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낮은 스핀과 높은 탄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상향 타격입니다. 먼저 상향 타격, 즉 어퍼블로우는 스윙할 때 클럽이 최저점을 지나고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럼 왜 상향 타격이 높은 탄도와 낮은 스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높은 탄도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클럽으로 공을 올려치기 때문에 공이 높은 각도로 날아가죠. 낮은 스핀도 간단합니다. 흔히 탁구나 당구를 칠 때 스핀을 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정중앙을 수평으로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스핀이 먹지 않고 공이 그대로 날아가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단 헤드 페이스가 수직이 아닌 게 다릅니다. 드라이버 로프트 각은 대개 9도 혹은 10.5도예요. 그만큼 클럽이 위로 올라가며 쳐야 하죠. 자, 이제 상향 타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 중심보다 앞에 두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보다 앞에 둬야 하죠. 이건 간단하게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다른 클럽을 놓고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과 왼발 뒤꿈치 라인에 스틱을 놓고 어드레스를 서는 거죠. 두 번째는 척추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어깨만 기울여져선 안 됩니다. 척추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높게 위치하죠.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스윙해야 스윙 아크가 공을 올려치도록 만들어지죠. 세 번째는 임팩트 때 여전히 공 뒤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덮어치는 스윙을 하지 않고 어퍼블로우로 공을 칠 수 있죠. 그 훈련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몸 앞쪽에 왼팔을 쭉 펴서 클럽을 세웁니다. 이때 왼팔에 힘을 빼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왼팔을 쭉 편 채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오른팔이 왼팔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유념해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향 타격이 되면서 백스핀은 줄어들어 비거리가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로리 맥길로이가 사용하는 지면 발력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지면 발력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발로 땅을 밀면서 골반 회전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티그의 스윙 있죠? 다운스윙 때 왼발이 어떻게 되나요? 땅을 뒤로 밀며 스피드를 극대화합니다. 이게 지면 발력이에요. PGA 프로들도 대부분 이 지면 발력을 사용합니다. 왼발로 땅을 너무 세게 밀면 정확도가 낮아지니 적정점을 찾은 거죠. 세계 롱기스트 1위인 마틴의 스윙을 보면 왼발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지면 발력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PGA 유명 코치인 조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레인보우 드릴이죠. 어드레스를 합니다. 팔에 힘을 빼고 그대로 백스윙을 하세요. 이때 오른발에 체중이 확실히 이동해야 하죠.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체중을 왼발로 옮겨야 해요. 그리고 왼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면서 다운스윙을 해야 하죠. 왼발이 땅에서 레인보우를 그려야 합니다. 부직의 궤적을 그리며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레인보우 드릴인가 봐요.
골프 초보자는 이 레인보우 드릴까지 하면서 지면 발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지면 발력은 구력이 좀 높고 드라이버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죠. 아직 드라이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비거리는 잠시 내려두고 작은 스윙부터 연습하며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무조건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균형 잡고 힘 빼기, 두 번째는 상향 타격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 지면 발력이죠. 사실 볼 스피드 70m/s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각자의 수준에 맞춰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올해 싱글 플레이어가 되겠다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30분이라도 연습장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싱글 플레이어는 어렵더라도 보기 플레이어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싱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윙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 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근데 골프도 그럴까요? 골프스타 필 미켈슨은 51살 때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죠. 그리고 골프에는 에이지 슈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LG 구본무 회장님이 에이지 슈터를 기록하셨어요. 84살 때 84타를 기록하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골프 실력이 뒤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 팁을 이번 영상에 가득 담았습니다. 비거리도 높아지고 스윙 효율도 좋아지고 스코어도 줄어드는 그런 팁이에요. 과연 시니어 골퍼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더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고 스코어를 낮추는 방법이니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같이 가보자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비거리를 만드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스피드, 두 번째는 정타예요. 비거리를 높이려면 클럽을 빠르게 휘두르며 만든 에너지를 손실 없이 공에 전달하면 되죠. 이건 스매시 팩트를 높이는 거예요. 이 2가지 중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헤드스피드를 높이는 거예요. 유연성과 근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연성과 근력이 부족하다 해도 헤드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타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헤드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은 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윙은 하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과 어깨가 회전되며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세월이 지날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하는 각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비거리가 줄어들겠죠. 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발을 여는 거예요. 만약 오른발을 안쪽으로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몸을 회전시키기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깥쪽으로 열어서 스탠스를 만들면 몸을 훨씬 쉽게 회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스윙하면 골반도 더 많이 회전되고 그만큼 어깨도 더 많이 돌아가죠. 이렇게 오른발을 열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팔로우 스루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오른발을 연 만큼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다소 어색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공이 날아간 다음에 어색해지기 때문이에요. 비거리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정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향 타격입니다. 드라이버에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비거리 부심은 드라이버로만 부려야 하는 것 아시죠? 아무튼 상향 타격을 하는 방법은 공을 앞쪽에 두는 거예요. 왼발의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사이에 있어야 하죠. 그래야 스윙할 때 드라이버가 최저점을 지난 다음 올라가며 공을 칩니다. 현재 상향 타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공 30cm 앞에 티를 하나 꽂으면 돼요. 드라이버 스윙할 때 앞에 꽂은 티를 치면 상향 타격이 아닌 하향 타격을 하는 거죠. 연습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앞에 꽂은 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공을 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 신체 조건이 안 좋아져도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비거리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스윙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GA 골프 코치인 토드 콜브가 경험과 나이가 많은 골퍼들을 위해 3가지 스윙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두 번째는 백스윙, 세 번째는 다운스윙 때 적용하는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팁이에요. 먼저 첫 번째 어드레스 팁부터 설명드릴게요. 핵심은 셋업 때 왼발에 60%의 무게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 때 오른발로 무게를 이동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몸의 무게를 이동할 때, 즉 질량이 이동될 때 속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발 왼발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며 클럽 스피드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웨이는 스윙할 때 무게중심 이동을 허리 회전에 의해 하지 않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스윙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 많은 여러분은 이 단계를 이미 건너뛰었겠죠? 해결 방법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스윙할 때 무게를 발 안쪽에 두면 스웨이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몸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백스윙 팁을 알려드릴게요. 비거리 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스윙 회전을 더 쉽게 하는 팁이에요. 오른발 무릎을 살짝 펴면서 말이죠. 토드 콜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업 때는 오른발 무릎이 30도 정도 구부려져 있다가 백스윙을 했을 때 15도 정도 살짝 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스윙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회전 반경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다운스윙 때 서두르는 느낌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유롭고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팁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토드가 가장 좋아하고 쉬운 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스윙이 끝났을 때 두 무릎이 닿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스윙할 때 무게중심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이동하고 여기서 골반을 회전하며 타겟 쪽으로 다시 무게중심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붙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타핑을 하거나 뒷땅을 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발에 무게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스윙이 끝났을 때 무릎이 절대 붙지 않죠. 이렇게 억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 팁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스윙하면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스윙까지 알았으니 스코어를 줄이는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코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프로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잘하려면 홀에 붙일 확률이 가장 높은 샷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하죠. 어프로치 샷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면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칩샷, 피치샷, 그리고 로브샷이죠. 흔히들 칩샷은 러닝 어프로치라고 하는 샷이에요. 공을 띄우는 거리는 짧고 구르는 거리가 길죠. 피치샷은 어프로치를 할 때 대부분 생각하는 그 샷이에요. 공을 띄우는 거리가 칩샷보다는 길고 구르는 거리는 칩샷보다는 짧죠. 로브샷은 이것보다 더 가야 합니다. 공을 아주 높게 띄우고 백스핀까지 걸리게 해서 공이 거의 굴러가지 않게 하는 샷이에요. 그럼 경력이 오래될수록 어떤 샷을 구사해야 홀에 붙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칩샷이에요. 근데 프로들도 어프로치 할 때 공을 굴릴 수 있으면 무조건 굴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리 조절이 쉽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칩샷은 백스윙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미스샷 날 확률이 적죠. 스윙 크기는 로브샷, 피치샷, 칩샷 순으로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거리를 보내더라도 로브샷은 높게 뛰어야 하고 칩샷은 조금만 뛰어도 되니 칩샷이 스윙이 더 작죠. 스윙이 작아지면 스윙이 더 쉬워지고 쉬워지면 일관성을 갖기 쉬워요. 게다가 칩샷은 손목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윙 일관성을 만들기 더 쉽죠. 두 번째는 거리 조절이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치샷이나 로브샷은 백스윙 거리나 팔로우 스루로 스윙 세기를 조절하면서 거리를 조절해야 하죠. 즉, 거리별 스윙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칩샷은 똑같은 스윙으로 클럽만 바꾸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클럽으로 같은 거리만 띄울 때 로프트 각이 낮은 클럽일수록 공이 더 멀리 굴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럽에 따라 거리가 정해지니 거리 맞추기가 너무 쉬워지겠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옹글이 나는 게 정말 쉬워져요. 홀에 붙이기도 훨씬 쉽죠. 아무튼 그래서 칩샷은 피칭 엣지나 9번 아이언을 주로 사용합니다. 피칭 엣지는 캐리와 롤의 비율이 1대2라서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로프트 각이 한 단계 낮은 클럽을 사용할수록 거리가 약 3에서 5m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니 연습장에서 다양한 클럽으로 칩샷을 하면서 거리를 세팅해보세요. 물론 상황별로 어쩔 수 없이 피치샷이나 로브샷을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벙커에 빠졌을 때나 언덕과 같은 장애물 혹은 경사가 아주 심할 때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샷이나 로브샷 연습도 해야 하죠. 근데 칩샷을 구현할 줄 알면 피치와 로브샷은 칩샷 스윙 메커니즘에서 상체 회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칩샷을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칩샷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리딩 엣지로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의 바닥면, 즉 솔로 바닥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클럽이 시계추 움직이듯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칩샷은 드라이버나 보통 아이언 스윙과는 완전히 달라요. 물건을 던지는 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멀리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보통 몸 위로 팔을 휘두르며 던져요. 근데 가까운 곳에 정확하게 던지려면 손을 아래쪽으로 해서 던집니다. 칩샷도 이 느낌으로 해야 하죠. 이게 시계추처럼 클럽을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클럽 그립의 맨 끝부분이 적게 움직이게 스윙하면 됩니다.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으로만 스윙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손을 몸 중심에 두세요. 클럽은 짧게 잡고요.
백스윙을 드라이버처럼 몸쪽으로 하지 않고 공 라인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해요. 퍼팅하듯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바깥쪽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의 뒷부분이 배꼽을 가리키도록 유지하며 스윙을 하세요. 그러면 상체도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스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시계추 스윙이 됩니다. 시계추 스윙이 되면 부드럽게 소리 바닥을 쓸면서 공을 칠 수 있게 돼요. 그럼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이루며 날아가죠. 오른손 스윙이 부드럽게 되고 나면 왼손은 거들기만 하면 됩니다. 피니시 때 클럽 뒤쪽은 왼쪽 주머니와 가깝게 형성돼야 하죠. 그리고 칩샷을 할 때 하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게 사용하는 거지 절대 사용하면 안 돼 하고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낮은 스코어를 유지하는 팁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거리, 두 번째는 효율적인 스윙, 세 번째는 숏게임 팁이었죠.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면 각 챕터마다 짤막하게 다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구분지어뒀으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으로만 스윙을 하면 여러분도 구본무 회장님처럼 에이지 슈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비거리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단 나이가 먹어도 편하고 즐겁게 골프 치는 것을 목표로 하면 훨씬 더 행복한 골프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